비, 비뇨의학과에 오시면 행, 행복과 기. 기쁨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윤입니다. 오늘은 중년 남성들의 고민거리죠. 바로 이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같이 추운 겨울철이면 이 증상이 더 심해져서 조심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런 것인지 또 증상은 어떻고 예방법까지 하나하나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뇨의학과 전문의 조규선 선생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립선 비대증 얘기를 네.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주변에서 환자분들이 많이 찾아오나요? 어떤가요? 대체로 이제 나이가 드실수록 많이들 찾아오시는 경향이 네.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많은 환자분들이 실제로 병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대개는 서서히 나빠지는 거거든요. 네.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병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죠. 네. 전립선 암이라 할지라도 네.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정말. 병명 자체는 알고 있는데 많은 네. 분들이 전립선이 어디고 네. 또 어떤 기능을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전립선은 이 남성 생식기관입니다. 정액의 일부를 생산하는 기관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방광에서 그 오줌이 모여서 여기 요도를 따라서 남성의 요도를 따라서 오줌이 나오게 되는데 방광 바로 밑에 밤톨만하게 있는 게 전립선입니다. 그런데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커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네. 요즘같이 추운 날 조심해라. 네네네. 왜 하필 겨울철에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걸까요? 네. 요도를 감싸고 있는 전립선 자체가 나이가 들면서 커지다 보니까 전립선이 좁아지는 건데 이 좁아지는 거를 넓혀주기 위해서 약을 먹었습니다. 거기에서 감기약을 먹거나 술을 먹거나 날씨가 추워지거나 그러면 이게 좁아져서 심한 경우는 소변을 보고 싶은데도 못 봐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응급실까지 오는 경우가 있죠. 네. 좀 커지는데 구체적인 이유는 어떤 건가요? 남성 호르몬 때문입니다. 네. 이게 20대 때에 비해서 30대, 40대로 갈수록 그 분비되는 호르몬 자체가 점점점 많아져서 그게 축적되다 보니까 당연히 40대, 50대보다 60대, 70대에는 전립선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성관계를 많이 하면은 네. 전립선 비대증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 이런 네. 얘기가 있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적절한 성관계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네. 전립선에 오히려 손해가 나는 그런 경우가 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반대 개념이네요. 그렇다면 이 전립선 비대증이 증상을 참 알기가 쉽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병원을 가야 된다 하는 그런 증상들 알려주시죠. 전립선이 오줌이 나오는 길, 요도를 막아서 네. 좁아져서 생기는 증상, 소변 줄기가 약해진다. 네. 좀 쉬운 말로 오줌빨이 약해진다는 네. 말을 쓰죠. 그리고 소변을 보고 나서도 좀 시원하지 않다든가 소변이 잘 안 나와서 너무 힘든 겁니다. 막 그 애를 쓰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소변이 마려운데 막 참지를 못하겠어요. 빨리 뛰어가지 않으면 네. 그야말로 어떤 분들 심한 경우는 지리기까지 합니다. 아, 그 정도가 뭐 좀 심한 분들은 소변을 보기 위해서 깨는 횟수가 많아져 가지고 일상생활에 굉장히 지장을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려울 정도로. 네. 선생님, 그러면 이런 증상 딱 보였을 때 무조건 바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 게 좋습니다. 현재 상태를 봐서 네.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하루라도 빨리 치료를 들어가는 게 좋겠지요. 네. 이걸 방치하게 되면 네. 전립선 암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어서. 자, 결론 말씀드리면 노입니다. 그렇진 아니라고.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떤 사람한테는 비대증이 있고 또 전립선암도 동시에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는 약간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병원에 갔을 때 가장 먼저 받게 되는 검사는 어떤 건가요? 환자 얘기를 듣는 게 네. 제일 우선입니다. 국제 전립선 증상 점수표라고 해서 네. 객관화된 어떤 그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수가 좀 높을수록 아무래도 이분이 불편하다 이렇게 알 수는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불편하지만은 그 각각의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네.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전립선 암을 알아보는 검사 중에 PSA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내가 검사를 했는데 3이 넘어갔다. 이러면은 우리가 일단 전립선암의 위험성에 대해서 생각해야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게 이제 초음파 검사라고 해서요. 이 전립선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작은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오줌빨이 얼마나 약해졌는가를 알아보는 요속 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계 같은 데다 네. 소변을 보면
이분이 오줌발이 센지 약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검사 하나 더 있습니다. 어. 남은 소변, 잔뇨라고 합니다. 네. 잔뇨가 많이 남았다. 그러면 이분은 잔뇨가 없는 분에 비해서는 조금 증상이 더 심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어떤 치료가 있을까요? 치료는 가장 일반인이 좋아하는 치료는 지켜보는 겁니다. 네. 보통의 경우는 이제 지켜보는 분보다 약물 치료, 네. 약을 써가지고 증상을 좋아지게 하는 그런 치료가 그 다음 순서가 되겠고요. 네. 일종의 물리치료 같은 수술 전 단계의 치료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수술 치료가 있는 거죠. 네. 또 수술을 하면 발기력이 약해진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예. 있는데 전립선 비대증의 경우에는 발기가 약해지는 부분은 걱정을 되게 안 하셔도 되고 네. 다만 한 가지 역행성 사정이라고 해서 정액이 앞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뒤로 들어간다. 이런 개념인데 정액이 실제로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액이 이전에 10이 나왔었다면 10 중에 3만 앞으로 나오고 나머지 7은 방광 쪽으로 들어갔다가 소변을 볼 때 같이 나온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약을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하는가 이런 네네네. 고민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전립선은 해마다 크기가 2%씩 점점 커집니다. 그거를 잠시 약을 먹어서 좋아졌다고 해서 중단한다면 안 되겠죠. 계속 먹어야죠. 약을 먹기가 싫으면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생활 습관 틈틈이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너무 물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녁 시간에 주무시기 전에 물을 많이 드시는 거는 전립선에는 안 좋습니다. 주무시기 한 2-3시간 정도 전부터는 물을 될 수 있으면 좀 제한을 해서 마시지 않도록 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죠. 음주, 알코올은 당연히 안 좋죠. 그다음에 네. 카페인. 카페인도 안 예, 좋나요? 카페인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아예 못 먹게는 못 하고요. 네. 드시되 한 2잔 이내로 오후 4시 전에 좀 드시고 그 이후에는 드시지 마세요라고 이거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전거를 많이 타면 이게 네. 좀 안 좋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자전거를 타서 안장에서 압박이 되는 곳이 바로 전립선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좋은 운동이긴 하지만은 너무 오래 하는 거는 좀 그렇다. 그래서 1시간 정도를 넘어서지 않도록 했으면 어떠냐. 그리고 네. 혹시 길어질 경우면 전립선 위치를 사람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좀 마사지를 해서 네. 좀 풀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또 건강 보조식품 그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하면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되는 거로 여러 가지 객관적인 증거가 나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치료약을 대체할 만큼의 효과는 있는 건 아니니까 너무 큰 기대를 갖고 거기에 임하시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네. 네. 선생님 마지막으로 이 전립선 비대증 네네. 효과적으로 좀 예방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시청자분들께 당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자신의 전립선의 크기를 알자. 이게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비뇨의학회에서 권장하는 사항은 50세 이상의 남성에서는 최소한 1년에 한 번씩 전립선에 대한 검진을 받아서 이상이 없는 것, 즉 전립선 암의 위험성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자신의 전립선이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드릴 말씀은 진단을 받아서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어떤 치료를 할지 담당 의사와 아주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이 치료받고 있는 그 담당 의사의 전문적인 의견을 반드시 좀 따라주시고 임의로 민간요법이라든가 보조식품이라든가 이런 거에 너무 현혹돼 가지고 치료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육류 섭취를 많이 하면서 대장암과 전립선암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너무 과했을 때 그러한 문제가 생기니까 적당하게 육류 섭취를 하면서 야채를 좀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나친 카페인 음료를 삼가하도록 하시고 주무시기 2-3시간 전에는 수분 섭취를 될 수 있으면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남성, 여성, 기능장애, 요실금이라든가 배뇨장애 등 이러한 것들을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서 치료를 잘 받으시면 중년기 이후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비뇨의학과 전문의들은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임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 전립선 비대증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오는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크게 또 걱정을 하시거나 또 반대로 너무 방치하지 마시고 전문의 찾을 가셔서 상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